자, 이번에는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MBN의 김양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반도체계는 물론 세계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자가 실제로 언론에 보도 나온 대로 ARM을 인수할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 인수가 어려운 이유가 예, 왜 그랬습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예. 그 영국하고 멕시코 등을 방문하고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귀국하는 비행장에서 그 김포공항으로 귀국했는데 예.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답을 했냐면 다음 달쯤 ARM을 갖고 있는 손정희 회장이 예. ARM 인수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예. 극비리의 인수를 추진하는 게 그 불문율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한일 정상회담 하는 거 미리 통보했다고 막 일본 총리가 삐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기업 간의 M&A도 예. 굉장히 그 보안과 비밀 유지가 필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M&A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 뭐 주주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주가가 출렁거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철저히 비밀리에하면서 추진하는 게 상례인데 그 상도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이렇게 본인이 뭐 인수를 추진하겠다도 아니고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이게 ARM 인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암시하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손정희 회장은 뭐 앞으로 협력을 또 많이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아마 ARM은 전통으로 인수하는 것보다는 예. 아마 지금 IPO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업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지분을 어떻게 좀 많이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고요. 예. 또 근데 지분을 갖고 오는 게 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재용 부회장이 뭐 다른 반도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약간 이게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흘린 게 아닌가 그런 예.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상례고 네. 또 그래야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근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과 상황이 좀 다르군요. 네,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네. 그 전까지는 기자들이 물어봐도 모른다 이렇게 다 부인합니다. 예. 그런데 공개적으로 지금 온 나라 관심을 갖고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ARM 네.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요. 네. 그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예. 예. 주로 모바일 관련 CPU를 설계하는데 AP라고 합니다. 모바일 관련 CPU는. 근데 지적 재산권으로 로열티 수입을 주로 올리는 그런 네. 기업입니다. 네. ARM은 뭐 반도체를 파는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팹리스처럼 설계를 한 다음에 뭐 위탁 생산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또 의뢰를 받아서 생산하는 업체도 아니고요. 예. 팹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예. 위에 있는 예. 팹리스에게 설계하는 회사한테 원천 기술 제공하는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할 수 예. 있죠. 예. 좀 특이한 회사입니다. 예. 그 기술력을 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로열티 수입을 올리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첨단 회사인데 네. 이런 회사를 일본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네. 이미 엔비디아라는 기업에 대한 매각을 하려다 말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ARM 네. 이 반도체 시장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입지는 네. 어느 정도라고 아까 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회사들이 이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고요. 예. 이 회사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예. 그다음에 반도체도 뭐든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한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예. 2천억 정도의 로열티를 내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 손정희 회장은 ARM을 2016년에 예. 38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할 당시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네.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당시에 매출액의 거의 20배에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네. 사들였는데 예.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예. 엔비디아에 47조 원에 매각을 하려 했습니다. 네. 그래도 벌써 많이 늘었죠. 한 9조 원가까지 늘었으니까. 근데 미국하고 중국, 영국 등 각국 정부가 네. 엔비디아가
거기는 대표적인 또 팹리스 업체입니다. 네네. 그 위에 있는 팹리스의 팹리스 업체까지 가져가면 네. 독과점의 위험이 너무 크다. 예. 반대했고 솔직히 삼성전자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업체들이 반대를 해서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는 것은 무산이 됐죠. 자, 그런데 궁금한 게 ARM이 저렇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네. 최첨단 회사인데 네. 왜 이래 손정희 회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ARM을 매각하려고 했을까요? 네.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아까 잠깐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뭐 ARM 회사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ARM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랑 그 비전 펀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예. 그 올해 6월까지만 적자가 벌써 30조 원이 넘었고요. 예.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군요. 웬만한 회사는 뭐 거의 버틸 수 없는 그런 적자죠. 예. 그다음에 그 2020년에는 그래도 그 오젠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의 흑자를 냈었다가 예. 작년에 또 1.7조 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조 원 정도 적자를 또 냈으니까 퐁당 왔다 나빴다 하고 있는데 올해는 또 굉장히 이제 작년과 올해는 지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뭐 알리바바라든가 그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이제 평가 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ARM의 실적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그래도 여기 보면은 2021년에 27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워낙에 그 손정희 회장의 그 소프트뱅크와 비전 펀드가 지금 실적이 안 좋아서 이 정도가 지금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팔릴 수 있는 그 ARM을 지금 매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게 실패하자 지금 IPO를 통해서 자금을 지금 수혈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방금 말씀한 대로 ARM이 봉당 이렇게 전장 지어가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원인을 방금 말씀해 주시면 주로 이게 경영자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력이 좀 문제가 있습니까? 굳이 한쪽으로 보면 어느 쪽이 좀 원인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손정희 회장은 주로 이제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하는 회사가 잘 되면 같이 이익이 나고 잘 안 되면 이제 이익이 줄어들고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뭐 그다음에 그 코로나 이후에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게 지금 빨리빨리 안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그 회사들이 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의 능력과 관계없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그동안 자만했다라고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손정희 회장의 경영 능력으로 볼 때 이를 굳이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IPO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면 다시 회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ARM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 다른 회사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 뭐 3분의 1로 좀 줄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상당히 좀 기술력이나 경영이나 문제에 봉착했던 ARM을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한번 인수할 가능성을 비췄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망을 잘못한 그런가 분석을 하는? 아니 그건 아니고 ARM은 괜찮습니다. ARM은 이익을 내고 있고 괜찮은 회사인데 그나마 이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팔만한 회사가 ARM이 제일 좋기 때문에 왜 예전에 그 두산그룹이 있잖아요. 뭐 우리한테 걸리면 남한테도 걸리다면서 막 그 두산 뭐 주류도 다 팔고 그렇듯이 제일 알짜게 지금 내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가능하다면 그걸 매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매입하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그 단독으로는 절대 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분명히 어느 정부든 한 군데라도 하면 무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ARM을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컨소시엄을 형성할 수도 있다. 또는 뭐 IPO에 할 때 뭐 지분 투자를 해서 뭐 그 참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주도권을 갖고 경영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상은 그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약간은 뭐랄까 그런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제안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미리 얘기해 버리는 그런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아, 이재용 부회장은 너무너무 갖고 싶다. 네. ALM을. 그런데 일각에서는 ALM을 가질 경우 너무 막상 인수를 하게 되면 네. 너무 위험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걸 그런 그걸 지적도 걱정하는 있는데. 건 이제 예. 그 삼성전자가 예.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거기 뭐 휴대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ARM은 그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 글로벌 기업들하고 결례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는 이제 삼성 경쟁사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회사들은 또 거래를 끊는 게 아니냐 그런 네. 약간 우려도 있는데 예. 워낙에 그 좋은 기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지만 예. 아마 그래도 시너지는 날 것이다라는 게 그 반도체 업계의 그 중론이지만 예. 인수는 쉽지 않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인수 상황이라는 건 알 네. 수가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매각이 네. 인수가 이루어진다면 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각에서는 뭐 50억 얘기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100억 그건 뭐 아직 100조, 가격은 50조, 100조 얘기 예, 나오는데 100조까지 나오는데 예. 한번 그 47조 원이 그 예전에 엔비디아가 그 제안한 금액이었거든요. 네. 그거와 100조 사이에서 결정될 건데 한 70에서 80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지금 중론을 이루고 있지만 예. 예,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예. 근데 삼성이 만약에 실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 인수를 한다면 그만큼의 네. 예, 좀 충분히 예산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까? 뭐 삼성전자는 뭐 한 160조 원의 그 유보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네. 투자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요. 예. 그 많은 100조 원에서 70에서 100조 원 가까이 가까운 돈을 예. 한 곳에 이렇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예. 그게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좋은 거냐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예. 그럼 한 번 더 여쭈어보겠는데 네. 이종우 회장은 ARM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했다.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가 아니면 이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앞으로 인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십니까? 뭐 인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예.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 지분 투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아,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예. 그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중시할 예. 것 같고요. 그 실제로 그 ASML이라는 그 또 슈퍼 을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EUV라고 예.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 거기 같은 경우도 그 맨날 그 TSMC나 삼성전자에서 가서 제발 좀 장비를 팔아달라고 예. 저희한테 팔아주세요라고 사정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그 EUV 장비 한 1년에 40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서로 그걸 가져가려고 지금 막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아주 행복한 예. 납품 업체라고 협력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예. 거기도 삼성전자가 초반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을 팔아서 많은 돈을 또 이익을 보기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네. 김양하 본부장님 참 어렵다 인수가 말씀하신데 네. 지금 조금 전에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손정희 회장 그리고 지금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화면에 보이지 네, 저거 아마 않습니까? 2019년이나 뭐 그때쯤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다음 달 10월에 신손정희 회장이 국내에 들어오면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네. 또 이재용 부회장과도 만나서 ARM과 관련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지분이나 예. 그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 인수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손정희 회장 어떻게든 자본을 유치하고 예. 다시 매각을 하는 게 지금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뭐 집에 불이 난 상황이라서 아, 예. 예, 빨리 불을 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소프트뱅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든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른바 통매각은 어려울지 몰라도 일부 지분 참여는 네. 가능하다는 말씀. 통매각이 어렵다는 건 아마 손정희 회장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야, 엔비디아의 사례에서 이미 겪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IPO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었고 예. 지금 IPO 투자와 관련해서 추진과 관련해서도 예. 지금 본사가 영국에 있거든요. 예. 영국 정부는 영국 증시에 상장을 해라. 예. 근데 또 손정희 회장은 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는 걸 원하고 있어서 예. IPO도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 예. 네. 어쨌든 ARM 매각과는 상관없이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두 사람의 협력 관계, 우호적 네. 관계는 계속 네, 뭐, 된다고 볼 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입니다. 이 부회장이 예, 예. 이번에 ARM 외에 또 다른 어떤 반도체 회사의 어떤 인수 계획이라든지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회사가 예, 있을까요? 그 가장 유력한 데가 그 예. 네덜란드 NXP라는 회사고요. 아, 네. 그다음에 독일의 인피니언도 뭐
그 물망에 오르고 있긴 한데 예. 두 회사 다 그 자동차용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신차를 신청을 하면 예. 보통 웬만한 인기차들은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인수를 추진했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예. 지금은 거의 뭐 배 이상 올라가지고 예. 예전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수감되기 전에 빨리 그걸 했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예. 예, 그게 좀 무산이 되는 바람에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뭐 그래도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는 전기차 때문에 이제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 두 회사 중에 하나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그 반도체 업계의 그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예. 김양하 본부장님 반도체 소식이 상당히 훤히 꿰뚫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3나노 기술 경쟁에서는 상당히 앞서는데 네. TSMC한테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밀리고 있다. 네. 오히려 양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술력은 이제 삼성전자가 앞서는데. 굉장히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는 이제 D램 반도체, 그러니까 프레시 메모리니까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엄청난 기술력을 습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력은 굉장히 앞서고 있고 네. TSMC 창립자도 그 삼성전자가 초반에 뛰어들었을 때 예. 다른 회사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네. 삼성전자는 걱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걱정을 많이 기술력을 인정하는 그런 업체였습니다. 예. 3나노 기술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긴 한데 예. 그 3나노 기술이 그 3나노 그 선폭이 3나노가 아니고 예. 그 3나노 선폭을 했을 때 그 나오는 효과들 뭐 전기가 조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 처리 속도가 빠르고 그런 것들을 그 3나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해가지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반도체를 이제 3나노 반도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그 치고 나갔는데 문제는 이제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예. 100개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좋은 반도체가 많이 나오느냐.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반도체가 많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납기를 맞추는 것도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고객과 이렇게 잘 호흡을 해가지고 예. 좋은 제품을 완성도를 높이는 게 필요한데 삼성전자는 TSMC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TSMC는 거의 뭐 30년 동안 그걸 꾸준히 해와서 그 고객과의 접점이 굉장히 그 두터운 그런 상황이어서 네. 예, 지금 격차가 지금 계속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예. 자, 시장 점유율이 계속 벌어진다. 기술력은 앞서고 있는 참 이런 경우 드문 경우인데 자, 그럼 네. 삼성전자가 혹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 추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뭐 지금은 계속 이렇게 격차가 오히려 더 예, 벌어지고 벌어져서 있습니까? 뭐 더 예.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예전에 삼성전자는 그 되게 그 TV 가지고 소니를 이긴 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휴대폰 사업부에서 그 노키아를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잘하기도 했지만 예. 이 시장이 급변하면서 이게 1위를 했거든요. 예. 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관에 너무 집착하다가 예. 그 LCD라든가 뭐 LED 이쪽으로 너무 늦게 넘어와가지고 예. 소니한테 그 TV 시장 2위를 넘겨줬고요. 네. 노키아 같은 경우는 애플이 등장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내놔야 되는데 그 대응이 늦었고 삼성전자는 빠르게 그 구글과 손잡고 네. 그 안드로이드 폰을 내놔가지고 그 물론 이제 영업 이익률이나 뭐 휴대폰 그 고가 휴대폰 시장에서는 애플한테 밀리긴 하지만 예. 저가형까지 다 합치면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이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듯이 그 시장 변화에 또 어떻게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추월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인텔이 그동안 그 시스템 반도체 하다가 포기했었는데 다시 예. 좀 뛰어들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인텔이 뛰어들면 아마 그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 물론 이제 시장 잠식을 당하겠지만 네. TSMC가 더 많이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막 TSMC도 막 미국 가서 공장을 짓고 좀 그러고 있는데 예. 그 바이든 대통령 아시다시피 그 자국 기업을 되게 그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삼국지가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예.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 세계 1위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 세계 1위 좀 맞습니다. 뒤쳐져 있는 부분도 있네요. 예. 네. 앞으로 좀 더 좀 다시 설명드리면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뒤진 이유는 예. D램하고 이 플래시 메모를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때는 대만의 TSMC도 하고 싶었는데 예. 가면은 이제 그때는 뭐 일본의 도시바도 있었고 뭐 저기 인핀 저 미국의 그 마이크론도 있었고 여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는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택하게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더 업력을 많이 쌓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힘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품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모듈화되면서 시스템 반도체의 그 비중이 더 커지면서 이제 네. 그 회사가 성장한 것입니다. 아, 예. 그래서 뉴 삼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삼성이 더 이재용 체제 하에서 업그레이드하다,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들의 종류와 명칭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팹, 리스 네. 같이 좀 일반인에게 약간 생소한 반도체 용어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국가 기술력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네. 우리 김양호 본부장님 짧게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그 감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예. D램하고 프레시 메모리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네. 그 반도체 부분에서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는 그 메모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예. 그런 그 반도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 데이터 처리를 주로 하는 거고요. 네. 예. 그 CPU나 그 AP 같은 그런 그 부품을 그 반도체를 만드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고 요즘은 이제 또 결합이 돼서 또 여러 가지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파운드리라는 거는 그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의뢰를 받아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반도체를 만들어서 주는 TSMC가 그런 회사고요. 아, 네. 팹리스는 그 설계만 합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저 LX 그룹의 그룹의 회사도 있고 여러 개 네. 있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설계만 해서 이제 맡기는 그런 회사인데 그 TSMC는 그 팹리스랑 파운드리 두 기능을 다 갖고 있고요. 예. 그 삼성전자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 예. 아마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네. 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 분야에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동력이라고 할까요? 그 네. 하나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습니다. 아, 포트폴리오. 예. 네. 일단 뭐 예전에 그 노키아나 이런 그 다른 외국 회사들가 오면은 예. 삼성전자 되게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뭐 가전도 있죠, 반도체도 있죠, 뭐 통신도 있죠, 뭐 그다음에 뭐 TV도 있죠. 그래가지고 야 너네는 이렇게 이쪽이 힘들면 이쪽에서 그 커버해주고 이쪽이 힘들면 또 이쪽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네. 해주고 그래서 참 부럽다 그랬는데 그 말이 진짜로 현실이 돼서 예. 노키아는 통신하고 저 휴대폰만 하다가 폭삭 망했거든요. 예, 예. 그렇듯이 그 포트폴리오가 잘 짜져 있는 게 일을 하는 힘이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객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를 초기에 이렇게 많이 키우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TSM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역으로 우리는 우리 만들기만 하지 너네랑 경쟁하지 않아. 삼성 갖다 주면 야 얘가 내가 기술 빼서 넘겨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뭐 하여튼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예.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그 유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네. 전문성이나 이런 건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네. 일단 그 회사 전체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게 네. 좋고요. 그다음에 그 세계 최고의 기술 인력들입니다. 우리나라 또 공대 많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인력들이 잘 버텨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가 알겠습니다. 자, 예. 근데 이렇게 삼성 세계 이런데 삼성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분하죠?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일단 뭐 반도체가 지금은 이제 그 거의 뭐 산업계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코의 철강처럼 예. 이제는 당연한 그런 물품이 돼서 아, 예. 그 주식이라는 게 주가라는 건 이제 미래가치 미래에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 예. 근데 반도체는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예. 미래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 그 주가가 좀 아, 지지부진하지 않나.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건데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언제쯤 회장으로 진급할 것 뭐 같습니까? 이미 회장인데 이제 직함만 부회장인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직함이 공식적으로 왜 안 언제쯤 하냐면 예. 회장이 되고 실제로 회장이 되면 뭐가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는 산에서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어차피 뭐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의전할 때 약간 불편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으면 뭐 정부 부처에 모임에 간다, 뭐 청와대 초청 간다든가 예. 그럴 때 보면 이제 회장들 먼저 쫙 앉히고 부의장을 앉히고 그런 식으로 자리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그
그 의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그 1위 기업이고 네. 뭐 다 아시다시피 부회장이 사실 회장급이기 때문에 예. 거기 어디 앉혀야 되나 막 이런 고민스러운 일이 가끔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회장이 언제 진급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최소한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지난번에 귀국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 아직 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막 이제 지금은 회사를 먼저 회사를 먼저 신경 쓰는 게 우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최소한 올해는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내년쯤에는 이재용 내년쯤에 좀 회장이란 이제 뭔가 큰 실적을 거두고 지금도 계속 재판받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잠잠해지면은 아마 회장으로 등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재용 회장 또 막상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게 되면 네. 근데 아까도 또 회장이라고 그러시듯이 이미 예. 실질적으로는 회장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삼성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혹은 본인은 이재용 부회장 문제, 개인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예, 한마디로 지금 삼성이 세계 1위를 여전히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상당히 내후 외환을 좀 겪을 앞으로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게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제 시장 판도 변화인데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예. 삼성그룹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